지금 현재 민주당 충격 상황이 터졌으며 쿠팡에 대한 태스크포스 연기, 국정조사 포기 등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 지명하자 민주당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던 민주당이 최근 압박 수위를 낮추고 쿠팡 태스크포스 연기, 쿠팡 국정조사까지 포기한 배경을 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지명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꼬리 내리기, 충격 상황이 터진 게 아니냐는 추측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은 꼬리를 내렸으며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99원짜리 생리대를 내놓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격적인 제안을 펼쳤습니다. 쿠팡을 겨냥해 태스크포스 구성을 예고했던 민주당이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지난 31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출범이 예고되었던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 일정이 잇따라 연기됐습니다. 해당 쿠팡 태스크포스는 당초 지난 27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일정이 조정돼 다음 달 2일로 미뤄진 데 이어 다시 한번 또 연기된 상태입니다. 김남근 위원이 단장을 맡은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에는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 소속 위원 1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쿠팡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쿠팡 관련 제도,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이 쿠팡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외 환경을 감안해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월로 예정되었던 쿠팡 국정조사 역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쿠팡 사태가 대미 통상 문제와 맞물려 거론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표현이나 압박 수위가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쿠팡 국정조사를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쿠팡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은 최근 99원짜리 자체 브랜드 생리대를 선보이며 필수 소비재 가격 부담 완화에 나섰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속상해서 생리대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가격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나온 쿠팡의 공격적인 조치입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쿠팡이 정부, 정치권과의 대치 국면에서 로우키 전략으로 전환해 전반적인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행보를 보이는 동시에 역으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공격했다는 분석까지 등장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쿠팡을 둘러싼 논의가 통상 이슈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려는 판단이 깔렸을 것이라며 역으로는 쿠팡식 공격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쿠팡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도 최근 들어 태도를 한층 낮춘 모습입니다. 이것 역시 법대로 원칙대로 공격은 공격이고 수비는 수비라는 쿠팡식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경찰청 청사에 도착해 영어로 쿠팡은 계속 그래왔듯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에 완벽하게 협조하겠다며 오늘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로저스 임시대표가 장시간 공개 발언을 통해 쿠팡 측 입장을 적극 항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세 번째 만에 경찰에 출석한 만큼 발언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쿠팡을 둘러싼 제재와 조사 움직임이 한미 통상 현안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 럭키 전략을 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미 통상 변수까지 맞물리면서 당분간 한국 정부와 쿠팡 모두 신중한 태도로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은 분명하지만 사법, 정치적 대응 수위가 외교, 통상 문제로 비하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측의 문제 제기보다 노고라 할 경우 쿠팡을 둘러싼 압박 기조 역시 일정 부분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 사태가 단순한 국내 규제 이슈를 넘어 한미 통상 프레임으로 전환되는 순간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으로서도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미국 측 압박이 본격화할수록 쿠팡에 대한 제재, 조사, 수위는 자연스럽게 완급 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쿠팡에 대한 압박을 꼬리 내리게 한 충격적인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이사인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것이 결정적이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31일 민주당은 하루 만에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케빈 워시는 그간 자신이 필요성을 강조해온 금리 인하에 긍정적이며 동시에 민간 투자은행과 연준에서 모두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워시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워시 후보자는 유명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했고 2006년에서 2011년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워시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조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워시 후보자는 2019년 10월부터 쿠팡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 회사 쿠팡 INC의 이사회 사회이사로도 활동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워시 후보자 지명 소식을 알리며 워시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사이이며 그가 역대 가장 위대한 연준 의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센트럴 캐스팅, 즉 적임자를 지명했다는 뜻이고 센트럴 캐스팅이고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화당원이며 유대계인 워시 후보자는 1970년 뉴욕주 올버니에서 태어났고 이 스탠포드대 공공정책학과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월가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에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활동하며 인수, 합병, M&A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대통령 경제정책특별보좌관 겸 사무총장으로도 근무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11년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워시 후보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유력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됐으나 스티브 무누신 당시 재무장관이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파월 의장에게 밀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 해서 워시 후보자의 쿠팡 사회이사 이력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강력한 칼이 계속 날아올 수밖에 없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